네. 모의고사 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매번 비슷한 문제고 간혹 한두 개 이렇게 좀 바꾸고 계속 진행되니까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1번을 이렇게 가니까 1번을 달톤의 분압, 그죠? 분압.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상황이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기체거든요. 기체의 법칙이 엄청 많지. 기체, 그죠? 기체는 시험에 나올 법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체는 아보가드로 이런 거. 아보가드로의 법칙.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아보가드로의 수, 뭐 이런 거 기초적으로, 그죠? 예. 나와서 우리가 얼마냐 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 뭐 정도로 보면,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몰을 따질 때, 몰은 이제 부피에 대한 개념인데, 그죠? 예, 이 1몰 내에 분자수는 다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할 건데, 뭐 굳이 시험에 날 게 애매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보일-샤를입니다. 보일-샤를 법칙. 얘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보일-샤를 법칙. 볼까요? 항상 이거는 1차 측과 2차 측, 반응 전과 반응으로 나누면 됩니다. P1, V1, T1, T2, P2, V2. 이때의 온도는 항상 무슨 온도?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온도를 꼭 넣어주세요. 그죠? 얘는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보일. 이게 이제 보일이고, 보일. 샤를. 이게 샤를이죠. 보일-샤를 법칙.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샤를 대표적인 예로 줄톰슨의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줄톰슨 엄청 많죠. 부피가 얼마큼 팽창할지, 압력이 얼마큼 변화될지 엄청 많으니까 줄톰슨 효과 많이 활용될 거예요. 특히나 잘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샤를 법칙을 잘 안다 이렇게 하면 보일-샤를 법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유도가 되죠. 우리 시험에 유도는 한 10개 정도 해요. 유도식 무조건이야. 유도식을 계산 문제처럼 열심히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유도식과 계산 문제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식은 풀이도 좀 잘해야 되고 답도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채점이 반면에 유도식은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세히 할수록 점수가 좋아져요. 상세. 반드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도 좀 더 많이 적으세요. 계속. 유도식.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놓을 테니까 보세요. 나오는 흠부분이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식. 그죠? 상태. 우리 알고 있는 PV NRT. 이렇게. 그죠? 몰스, 그죠? 는 뭡니까? 뭐? 질량 또는 중량, 분자량. 마주보고 다시 적어볼까요? PV, RT. 자리 바꿀까요? PM, W, 그죠? V, RT, 밀도, 그죠? 밀도로 좌우로 정렬. 밀도는 RT분의 PM, 그죠? 이 밀도를 잘 알아야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우리의 법칙에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로와 그죠? 곱하기 GH를 하면 뭐가 나왔지? 엄청 많죠. 지난 시간에 몇 가지 했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요 유도까지는 갖고 올 거예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지. 그렇죠? 네. 개수를 넣어보니까 얼마 나왔어?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똑같죠? 이게 만큼이 요만큼 개수로 둔 거지. 요 식에서 T분의 PV T분의 PV NR이네요. 그죠? 상수 R을 두고 몰수에 따라서 바뀐 거 이런 개념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최근에 그레이엄이지. 그레이엄은 확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산이 뭡니까? 확산. 진짜 아껴서. 가장 이제 대자연의 큰 법칙이자 그죠? 큰 에너지부터 작은 곳으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쪽으로, 높은 농도에서 낮은 쪽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조건 이제 한 번도 바뀌지 않죠. 그레이엄의 확산, 농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농도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죠. 분자량이 무거운 놈일수록 멀리 못 가 이런 개념이지, 그죠? 그래서 확산 속도하고 분자량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래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해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우리 책 교재에서는 3페이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산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는 거지. M1, M2 이렇게. 야, 수소가 멀리 퍼져, 뭐 CO2가 멀리 퍼져, 뭐 이런 거지. 산소가 멀리 퍼지냐 따져보면 됩니다. 그죠? 계산식으로도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3페이지 아래쪽에 달톤의 분압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나왔었죠? 다 나왔었고, 다까지 나왔어요. 하나 안 나온 거지. 지금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5번이네요. 5번. 달톤의 분압. 약간 기초 물리를 다룰 때 기본적인 학문이 뭐냐 이렇게 딱 뜬금없이 잘 물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면, 일정 온도에서 혼합되어 있는 기체는 이제 각각의 압력이 혼합되어 있는 것하고 동일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전체 압력은 부분압이다. 각각의 압력을 둘 다 더한 게 전체 압력이 된다. 이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압력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PV는 nRT에서 각각의 P죠. P1 V분의 nRT, 나머지 뭐 P2가 있더라. V분의 nRT 둘이 더하면 전체 뭐가 됩니까? PT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계산을 한번 쭉 돌려볼래? 더하면 그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 그대로네요. 그죠? 전체 각각을 더한 게 전체면 몰수를 더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서 쭉 정리되네요. 그죠? 상수 넣고 기타 등등해서 계산하면 요 형태처럼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얘를 뭘 쓰냐? 몇 도 때 어떤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압력이 얼마 있었을 때 얼만큼의 압력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에 이런 것들 넣어주세요. 소방에서 해당되는 방호구역에 공기만 가득했었을 때, 질소가스 얼마 있었을 때 그때 약재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각각에 대한 부분압을 구해봐. 개념 설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개념 이론적인 거, 그죠? 그리고 관련 식에 대한 설명 2개. 소방에서 그렇죠? 1번 많이 쓰면 2번. 이게 10점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줘. 어떠한 법칙을 묻더라도 마친다.
머릿속으로 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한눈에 보게 보면 개념이다. 그죠? 개념에 이만큼의 기본 개념식, 그죠? 풀이 소방에 저 정도의 분량으로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죠? 내용이 많이 설명돼야 되는 게 있고 수식으로 설명돼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식 위주니까 수식으로 좀 많이 풀었어요. 소방이 어떠냐? 아니면 절반까지만 뭐 개념식이고 아래쪽은 소방에서 활용되는 것들 이렇게 적어줍니다. 소방에서 언급되고 있는 듯한 걸 적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전기를 예를 들 수 있죠. 정전기. 정전기는 전기에서도 잘하지만 안전에서도 엄청 잘합니다. 안전 쪽 기술사들 보면 정전기 진짜 잘 써요. 완전 잘 쓰는 정도가 아니고 산업안전에 나와 있는 막 구석구석 다 써. 그렇죠? 근데 해당되는 분야에서 물어서 쓴 부분은 뭐냐? 산업안전이면 산업안전법 관련, 아니면 현장에서 적용. 전기면 전기 관련해서 전기에 관련된 거. 소방이면 기본적인 개념 쓰고 소방에서 어떻게 활용되냐는 것이. 소방에서. 점화원으로 활용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런 것까지 적어주는 거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마세요. 소방을 얼만큼 잘 적느냐에 초점이 좀 맞춰 있다. 그렇죠? 근데 기본 개념 다 틀렸는데 소방에만 잘 적으면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는 걸로. 그런 거를 물으면 서로 피곤한 걸로 하는 거지. 기본 개념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훈소입니다. 훈소. 훈소는 119회 때 훈소만큼 약간 이제 중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놈은 잘 없어요, 실제로. 훈소가 진짜 높죠, 훈소. 훈소는 그죠? 연소의 한 현상을 얘기해요. 연소 현상 얘기하는 것이, 그죠? 예. 얘는 느리게 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성이 느려. 왜 느리니? 화염이 없어. 느리고 산소 소비가 작아. 산소 소비가 작아. 화염이 없다 보니까 저온이야.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저온이니까 연기가 많이 나. 그죠? 그리고 화염이 없다 보니까 완전 연소를 안 해요. 불완전 연소를 많이 하는구나. 불완전 연소. 그럼 연소 생성물의 독성이 높겠지? 연기 입자가 크겠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 쭉 써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점수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떠오르는 걸로는 저처럼 그냥 생각하면서 재미삼아 하는 공부에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적는 형태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와. 어떻게 딱 틀을 쫙 짜가지고 쫙쫙쫙 써줘야 돼요. 준비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채점이 달라지긴 하지. 개념이다, 그죠? 여기서 한 가지 팁 이렇게 딱 하면 메커니즘 잘 적어주면 좋죠. 메커니즘. 지금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은 뭡니까? 흑분 원연배에서 흑, 분, 원, 연, 배. 그죠? 가연성 가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혼합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흡열하자마자 분해와 동시에 바로 배출돼 버리는 거죠. 입자가 굉장히 크댔죠. 입자가 커서 큰 입자를 검출해내는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혼합, 연소 이후에는 작은 입자처럼 바뀌는 거지. 형태. 이거 한번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태생이, 가연물의 특성 자체하고 비교해주는 거지. 표면 연소하고 비교해주면 좋겠지. 표면 연소하고 비교. 그렇죠?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외형만 봐서는 똑같지. 표면 연소도 뭐 연기 잔뜩 나고 불꽃이 없어. 그렇죠? 훈소도 연기 잔뜩 나고 불꽃이 없어. 하지만 얘가 산소가 공급이 원활한 환경이 되게 하면, 그렇죠? 훈소는 불꽃으로. 그렇죠? 훈소가 있고 표면이 있고, 태생 자체가 이제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지. 둘 다 가연성 가스가 아주 작게 나오거나 못 나오는 환경인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환경 변화. 환경 변화가 뭔데? 산소 공급이 원활한 거야. 그때는 얘네들은 불꽃으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기존 방식 그대로. 소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소방적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문제 스타일 똑같죠? 훈수의 개념, 특성, 소화 대책. 이걸 가장 기본으로 서브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불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죠? 글로잉, 자결 연소, 뭐, 이렇게 부르죠. 위에다가 당구대 표시에서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연소의 4가지, 이렇게 적어. 연소의 4가지. 요소 종류에 대해서 4가지 적으세요. 엄청 애매한 게 많은 거죠. 물질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뭐도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소방을 하시는 분은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야? 연소는. 정리해 볼게요. 훈소. 이제 화염이 있는 연소를 얘기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확산, 예온압. 그거 좀 특이하게 자연발화까지 이렇게. 요 4가지가 연소의 4가지 종류, 현상 이렇게 제일 많이 물었다. 근데 좀 세밀하게 물질별로 해서 묻게 되면 좀 다르고, 이상현상에 대해서 물을 땐 좀 다르고, 뭐 이런 형태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중요합니다. 이제 거쳐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피해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특성 넣고, 소방에 뭐 넣고. 아니, 난 소방에 좀 훨씬 많이 넣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 입자가 커요.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입자가 큰 형태가 더 효과적이고 용이하다. 저온이기 때문에 감지하게 넣겠는데 그 어떤 감지가 더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기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불꽃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부러 이제 기출을 한번 그대로 넣어봤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 훈소는 예상 문제로. 이거 구했습니까? 구했어 빨리. 이제 우리가 알면 하나라도 더 잘 쓰는 척해서 시험장에 가서 아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든지 좀 차별화를 좀 잘 쓰고 싶은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죠? 지금 이제 질문은, 우리가 아는 르샤틀리에를 활용해서 구해라.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르샤틀리에로 구하겠다라고 표시해주고, 르샤틀리에에 대한 정의를 짤막하게 한 줄로 적고 이제 상세히 풀어주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짬이 남으면 좀 쓰면 되죠. 큰 의미는 없고, 그죠? 프로판, 그죠? 기본적인 개념은 조건 적고요. 계산 문제 특징이 조건, 관련식 적고, 그다음 풀이 적죠. 풀이.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요 4가지 형태로 계산 문제는 정리해 주는 거죠. 제일 깔끔합니다. 뭘로 주어졌냐? 이렇게. 프로판 몇 프로, 메탄 몇 프로, 부탄 몇 프로, 그리고 연소화합 몇 프로 쭉 적어 놓으면 되겠죠. 적어볼까요, 제가? 얘가 70%. 지금 부피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얘는 프로판 C3H4, H8, 그리고 CH4, 얘가 C4H1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0, 부탄이 10, 하한값은 2.1, 5.0, 그 다음에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구해주면 되겠네. 는 100%는 되겠네, 그죠? 더 하면 되니까. 넣어봤어요, 관련식. 르샤틀리에 쭉 써주세요. 르샤틀리에 대한 개념 적고, 상한계, 하한계를 구하는데, 하한계는 정확하게 좀 잘 맞죠? 상한계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거 적고, 실험식이다, 적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한 3-4줄 해가지고 정리되고. 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식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얼마나,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100%. 하한값, 위에 거 적고. 그죠? 하나, 둘, 셋 적었지.
그죠? 자리 바꾸면 되니까. 결과는 뭐, 한계 얼마 났어요? 얼마 나오던가요? 짠. 그죠? 예, 2.33 나옵니까? 나왔어요, 저렇게? 2.33.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가스다, 그죠? 혼합가스. 혼합가스를 뭐 어떤 혼합가스, 지 토탈 이런 개념으로 쓰든지 뭐 다양한 말로 쓰실 수 있겠죠. 퍼센트별로, 부피별로 뭐 정리되어 있는 거. 이 하한값은 이렇고 시간 좀 남으면 뭐 하면 됩니까? 뭐 할까요? 상한계도 적어주면 되지. 상한계. 상한계도 구할 수 있죠. 상한계 넣으면 되니까. 상한계는 이제 우리가 주어지진 않았는데 임의로 주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그죠? 하한값만. 해당 온도 때 얼마 나오더라? 2.33. 모르는 양론. 개념이 구해지는 게겠지. 그죠? 각각 보다에 대한 평균치 정도로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뭐 양념처럼 더 넣었네요. 선택사항이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점수로 들어가지는 않고 얘보다는 얘를 설명을 다 하는 게 좋죠. 뭘 넣어볼까요? 뭐? 선생님 답 쓴다 생각하고 뭘 넣어볼까요? MOC 하려고 하면 MOC 하려면 일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죠? MOC는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 농도는 지난 시간 해봤다. 그죠? 시간도 남은데 해보세요 빨리. 빨리 해보세요 빨리. 완선연소 반응식 지난 시간에 구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하면 되지. 0.7 그죠? 빨리 구해보세요. 0.7 0.7에 C3H8 0.2 CH4 그죠? 플러스 0.1 C4H10 야, 이씨 자꾸 풀고 있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네. 는 CO2 H2O 얼마 나옵니까? 산소가 빠졌네? 는 O2 0.7하고 3하고 0.2하고 1하고 0.1과 4 그죠? 했었을 때 나오면 되죠. 얼마 나오면 되냐?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게 적으면 되죠. 한계를 알면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죠. 구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MOC도 괜찮고요. MOC 그리고 하한값에 대한 의미, 한계 이하로 억제에 대한 중요성 등 그렇죠? 한계 이하로 낮춰놔야 안전하다는 거 개념으로 조금 적어주시면 양념 삼아 좋겠어요. 다음 이제 깔끔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있더라 정도 형태고,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한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불완전 연소를 개념을 잡는 게 좀 중요하죠. 일단은 이 부분을 잠시 줄이고요.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많이 합시다. 완전은 뭐고 불완전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죠? 얘네들은 물질이 뭐가 타느냐에 따라서 연소 생성물이 결정되는 거죠. 질소류가 들어가거나 해서 반응하면 또 다른 생성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인이 들어갔었을 때, 황이 들어갔었을 때 다 달라요. 그죠? 하여튼 예를 들 때도 조심스럽죠. 어떻게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까? 탄화수소류에서 이렇게 적는 거죠. 탄화
수소류의 연소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탄화수소류 연소에서는, 그죠? 1번 완전 연소 때는 CO2H2O가 주고요. 두 번째 불완전 연소에서는 일산화탄소, 수분, 그 외 각종 거름, 탄소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어떠한 좀 특징이 있고 입자가 크고, 그럼 왜 불완전 연소합니까? 불완전 연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 왜 하죠? 어떻게 하면 불완전 연소했습니까? 첫 번째가 농도가 안 맞을 때죠. 농도의 문제. 뭐보다? 연료량이 공기량보다 많을 때. 연료량이 많으면 불완전 연소하죠. 반대로 공기량이 많으면요, 그럼 완전 연소합니다. 완전 연소 하는 거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불완전 연소하나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죠. 온도가 화염온도가 낮아지면, 화염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불꽃에 외부 물질을 접촉시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망 봤습니까? 망 하니까 위에 끓음 잔뜩 나오죠. 그걸 눈으로 이해하세요. 불꽃의 외부에 금속이 닿으면, 그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돼요. 그렇게 되면 황염 같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해됩니까? 외부 수분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식는 거예요. 화염온도가 내려가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잊지 마세요. 네. 이상현상은 뭐가 있냐? 요건 잘 적고 못 적고의 개념이 아니니까 적었냐 안 적었냐죠. 주는 문제 일수나 정확하게 잘 적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실제로 이 형태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답이. 왜 답이 100% 맞지 않습니까? 하면 토치의 형태가 토치 용접기죠. 용접기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는 겁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명 잠시 드린 대로 연료가 오고요. 연료 1차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양론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공기인가요? 2차 공기. 그래서 여기의 관점으로는 제가 맞는데 여기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다 같이 봐야 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거기다 생략하죠. 이렇게. 여기서 다 정리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토치를 좀 간단하게 보는데 용접기에서는 다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료 밸브하고 공기 밸브를 조절하면서 바깥쪽 환경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가스 용접 그런 쪽은 특히나 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우리보다. 이거까지 쓰세요. 이까지 쓰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 이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프로판은 마땅하게 잘 쓴답이 없어서 좀 시키려는데 시간 타임이 좀 늦었네요. 프로판의 최소산소 농도하고 불활성화 다 구하실 수 있죠. 이때는 연소 범위는 뭘로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연소 범위는 얼마로 합니까? 하면서 연소 범위는 잠시 2.1에서 9.5로 이렇게 두고 시작해야 되죠. 자, 지금 시간 내서 아침에 와서 풀어봤습니까? 안 풀어봤습니까? 그냥 아침에는 일찍 왔습니까? 와가지고 10분 정도 해서 재어서 써지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최소한소 농도 불활성화에 대한 개념 MOC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MOC는 현장에서는 요즘에 잘 안 쓰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 공정 쪽 라인, 가스 쪽 하면 LOC를 많이 쓰냈죠. LOC 어디서 봤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거 연소 삼각형이라고 하는 형태다. 그죠? 가연성도표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있었죠. LOC. 그래서 우리는 MOC라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쓰긴 하죠.
얘를 구하려고 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뭘? 뭐? MOC 뭐? 연소의 뭐? 연소 한계. LFL 곱하기 뭐? 오토몰? 이렇게 하지. 그죠? 한계는 지금 줄었다고 생각하고 2.1이네요. 2.1. 오토몰만 구하면 되지. 오토몰은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구할 거니까 C3, H8, O2, CO2, H2O 됐어요. 그죠? 얘가 4개고 얘는 3개네요. 그럼 얘가 5개가 되겠지. 이거 5네요? 5. 는 하면 얼마입니까? 10.5네요. 우리가 이제 기체 사상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정리했구나. 보세요. MOC 한계 이하로, MOC 이하로, 그렇죠? 예,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불활성화라고 부르더라. 개념으로 이해했고, 자 밑에 있는 용어 정리.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이 얘를 잘 설명해 주면 되겠죠.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탄화수소 계열은 10.5로 못 믿는 거지. 여기도 그죠? 마이너스 4% 정도 더 가스를, 불활성 기체를 더 집어넣는 것이 질소군, CO2 등. 그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화염은 잘 이해하다시피 이렇게 전파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네요. 이거 풀릴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한계산소 지수. 한계산소 지수는 그죠? 예, 우리가 뭐에 난연, 그죠? 난연 그리고 방염. 에서 지금 잘 이해하시라 했습니다. 난염과 방염. 화염의 자력에 대한 유지, 개념이죠. 유지. 전파보다는 유지할 수 있어 없어? 타는 게 유지가 돼? 안 돼? 그렇죠? LOI. 지금 계산 공식은 삭제가 됐죠. 화재안전 기준 연소 방지 설비. 원래 이 공식 어디 있었습니까? 라면 연소 방지 설비에 있었어요. 연소 방지 설비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소 방지 설비에 방염이 들어가 있고, 방염. 거기 공식이 들어가 있었어. 없어졌지? 어떻게 합니까? 산소와 질소몰 중에 산소 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띵띵띵, LOI가 있으면 안에 숫자가 있댔죠. 이 숫자에 있는 수치보다 산소가, 그죠? 예, 어찌 되면 21대 있으면 이만 10입니다. 불 나요 안 나요? 불 잘 나지. 자, 전파가 용이하죠. 이 수치가 21보다 크게 되면 그죠? 자력으로 불꽃을 유지하는 형태의 힘이 점점 쇠퇴될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었어요. 예.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68 정도 방화복 28 방염 써왔지. 생각해보세요. 개념 한번 알고 가면 좋을 시점쯤 됐죠.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요 공식 줄 한번 잘 쳐넣어 들어가세요. 됐습니까? 난연에 관련된 거구나. 수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 그죠? 참고해서 봅시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식물류, 동식물성 유지, 자연 발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식물성 유지에 대한 개념이 그죠?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동식물류. 제 사료유연물이죠.
사리위험물, 동식물유죠. 예, 동식물유, 동식물성 유지, 동식물성. 예.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4 인화성 액체에 동식물성 유가 위험물이 되려면 지정 수량은 몇? 기억하시네요. 1만 리터 이상입니다. 엄청나죠? 예. 식용유가 1만 리터 이상 있으면 위험물이야, 이런 개념입니다. 동식물. 잘 한번 이해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얘는 인화점이 몇 도입니까? 인화점 몇 도 미만으로? 250도 미만이에요. 이제 위험물이 되는 거지. 지정 수량 얼마 이상이고, 이 정도 되면.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인화점. 거의 다 이 정도죠. 한 300도가 안 되죠. 인화점이. 개념이.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자연 발화점도 얘네들은 꽤 낮아요. 그래서 인화점과 자연 발화점 사이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위험한 기름이 됐지. 잊지 마세요. 얘네들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름의 나눈다고 하면 경질류예요, 중질류예요? 중질류에 가깝다, 그죠? 이렇게. 연료층을 형성하나요, 안 하나요? 개념이. 연료층을 형성 많이 하죠. 기름 온도가 끓어서 넘쳐서 오르는 형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름이 뜨거워. 요리하다 보면 기름이 데워지는 스타일이랑 똑같죠. 기름이 데워져야지만 요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의 관계? 수분과의 관계는 조심스럽지. 잘 이해해서 보세요. 특징들 잘 이해합시다. 그죠? 얘네들은 자연 발화점도 낮아. 400도 미만입니다. 미만 발화점이. 330도 책도 있고 360도 기름마다 약간씩 다른데 300도 후반은 아니더라고요. 이 차이가 별로 없어. 비교를 해볼 군이 있다 그죠? 휘발유 한번 냈죠. 휘발유 인화점 몇 도입니까? 휘발유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죠. 발화점은 400도 정도 되거든요. 온도 차이가 엄청 크지? 넓다라는 거지. 비교군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중요하네요. 그죠? 네. 이런 애들은 또 문제점이 뭐가 생깁니까 하면 자연 발화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자연 발화. 그죠? 이 자연 발화에 대한 개념은 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 발화가 생길 수가 있구나. 얘는 화학적으로 뭐 열이 생기거든. 열이 생길 수 있어요. 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산화열. 분해열 이런 것들 안 생기니까 산화열. 산화열이 발생했어. 축적되면 불이 나요. 얘 자연 발화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열이 생긴다고? 산화열. 산화열이 뭔데? 산소랑 결합하면서 열이 생기는 스타일. 어떻게 하면 축적이 용이할까? 어떻게 하면 발화점에 도달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을 분류를 하고 싶어요. 분류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법이 요오드 측정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요오드에 추출되는 양에 따라서 얘가 산화도가 얼만큼 된다를 알 수 있어. 요 분류는 130 해서 건성률을 찾으면 되겠네. 그죠? 축적의 환경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통풍 없이 필요한 거 어떻게? 그러면 열 전도도는 또 어떻게 되고 열이 쌓이려고 하면 생각해보면 되죠. 물질별 어떻게, 양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죠? 예,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다 나오겠지. 축적 개념으로. 발생되는 식정에서는 비표면적을 크게 할수록 발생되는 열이 많다. OX. O 맞습니까?
비표면적을 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기름을 담아두지 않고 기름걸레에 적신다든지 이렇게 늘어놓으면 되겠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나와서 불까지 나는 걸로. 쭉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고 나열을 대듯 쓰듯이. 이렇게 이해하고 쓰고. 나와 있는 부분들 개념 하나 이해. 종류. 됐네요. 그죠? 자연 발화. 메커니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가 다공성 물질이 할수록 비표면적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됐네.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얇은 물체와 두꺼운 물체는 몇 미리로 나누더라? 몇 미리? 2mm로 나눴어요. 그죠? 얇은 물체는 열 전도율을 생각하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두꺼운 물체는 두께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 잘 해놓으세요. 공식 한번 정리합시다. 자, 발화 시간. 발화 시간은, 그죠? 발화 시간은 얇은 물체 기준으로, 두꺼운 물체 기준으로, 그죠? 얇은 물체는 로시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잊지 마세요. 이렇게 물적 특성, 저항력, 이렇게 얼마를 주니까 주는 거니까 초기 온도에서 발화 온도까지. 반대로 돼 있죠. 발화 온도에서 초기 온도 이렇게 되지. 이걸 쓰다 보면 이게 잘못된지 알 수 있게 된댔죠. 이게 비례니까 반비례니까. 이걸 반대로 적어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어볼까요? TS 빼기 TIG 하면 적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맞는 걸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보면 된다고. 발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위험해요? 길수록 위험해요? 발화 시간. 짧을수록 위험한 거지. 위험. 이렇게 한번 역산으로 알아보자는 거지. 얘가 짧다는 말은 얘하고 지금 반비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반비례한단 말은 발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얘가 짧아진단 말이거든. 이해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발화 온도가 높으면 발화 시간이 짧아집니까? 맞습니까?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 시간이 짧아지나요? 시계에서는 맞는데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이 틀렸는데 이 식에서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식이 틀렸죠.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라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적다 보면서 자기가 제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비례 반비례로 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빼기냐 더하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식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발화 온도가 낮을수록 발화 시간이 짧아지겠죠. 잘 이해해서 써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이해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는 케로시다. 그죠? 연료 속에서 TIG 초기 온도 제곱 설명 한번 쭉 하면 되겠죠. 첫 스타트 열에 대한 저항력 개념이다. 열에 대한 용량에 대한 개념이고, 그죠? 로시 열 저항성의 두께만큼, 그죠? 그리고 전도율만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얇을수록 전도율이 작을수록 불이 쉽게 나겠네요. 그죠? 개념이 이해됐고, 각각이 어떻게 제곱에 비례되는지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공식 써줬다는 것은 내가 배경을 알고 있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나 좀 알고 있어. 이 공식들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유도해서 알고 있어. 그 다음 기본 적어주고 나머지 적고 주의할 점. 자, 이러한 공식을 적게 되면요. 공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요소들이 뭔지는 꼭 적어주세요. 요거 적고 이제 마무리하지 마시고 각각은 뭐다. 그리고 좀 더 적을 수 있으면 단위까지도 적어주는 습관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아까 작성하실 때
출제자는 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출제자가 나보다 훨씬 모르는 사람이라서 상세히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세요. 이게 너무 상세한 거 아닌가 할 정도까지는 처음에 적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죠? 아니, 뭐 대충 이렇게 적으면 안 돼. RTI에 각각 요소도 적어주는 습관을 들여야지. RTI 다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는 뭐야? 거기까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부에 요 이해하면 자 봅시다. 위에 있는 공식만 이해했더니 쓸 수 있는 말이 많이 나왔네요. 공식과 그 관련돼 있는 얘기. 공식과 관련된 얘기.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잘 적은 거죠.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페이지. 연소 속도. 연소 속도는 그죠? 빠를수록 위험하지. 좋은 단어가 잊지 마세요. 그냥 온도. 온도는 온도 하면 아레니우스죠. 그죠? 잘 적었네요. 비례하는 거. 그죠? RT는 반비례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비례한다라는 거. 온도는 마이너스 나누기니까 비례된다라는 거. 마이너스와 밑에 분모에 있다. 그죠? 나누기로. 그러니까 비례가 됐네요. 온도가 빠를수록 빠르죠. 반응 속도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빠르네요.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난류, 억제제, 압력, 각각에 있는 요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됩니까? 반응 속도, 연소 속도 다 같은 개념이니까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거 뭐 적기 편하는 거니까 나중에 적으시고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외워져 있으세요. 되겠습니까? 정리하고 두문법으로 외워져 있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두문법.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두문법만 기억 남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써보면서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 잘 알고 있으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했다. 그죠? 연소 범위는 질문 넓을수록 위험해요. OX. 한계는 낮을수록 위험해요. 연소 범위는 고정값이다. OX. X. 외부의 영향인자에 따라서 상시 바뀌는 겁니다. 질문. 온도가 오를수록 상한계는 올라간다. 하한계는 내려간다. 맞죠? 압력의 경우 압력이 높아질수록 하한계가 내려간다. X입니다. 그 상태를 잘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서 실제 관련되는 코사 가이드라든지 안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에서 나왔던 공식들을 추가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요 그림은 기본 내용들 적고 용어 요런 것들. 자, 똑같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처음에 적습니까? 하면 요만큼 적어요. 먼저. 요까지 적어요. 요까지 뭐 온도가 올라가면 연소 범위가 커진대. 여기까지. 그 다음 수준은 이렇게 적어요. 이만큼 커진대. 되겠습니까? 100도 올라가면 8% 정도 증가한대라는 말 하다가 공식을 통해 가지고 8%가 증가됨을 보여줘요. 이해됩니까? 이 정도로 증가하더래.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쓰집니까? 하면 좀 더 많이 상세히 근거를 들이대는 사람이 더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그림 하나 있고 없고를 생각해 봅시다. 없어. 말만 주르르. 식도 없어. 글만 주르르. 아는 사람은 많네. 그런데 그림 넣었어. 야, 한눈에 보게 정리를 잘했군.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식 넣었어. 근거가 확실하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우는 순서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까지밖에 못 외웠어. 4점. 그림 넣었네. 4.5점. 식 썼네. 7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공부를 해가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식 하나 잘 쓰면 어떻다. 식을 좀 더 풀이하면 잘 이해해 볼게요. 여기가 1이다. 1. 어디 있습니까? 요 1이죠. 1. 요 1에서 어떻게 돼? 하한계가 더 낮아진다는 개념이죠. 이만큼. 되겠습니까?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큼 빼기니까 낮아지는 거지.
원래 하한계에서 이만큼 낮아져요. 그죠? 하한계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져요. 그래서 하한계는 낮아지고 상한계는 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지. 그걸 정리되어 있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우리가 늘 적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온도에 무관하다. 온도.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려주지.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걸 그려봐.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이 기준점에서 이렇게. 얘 25도. 25도. 요만큼을 값이다. 요만큼. 몇 프로 정도 증가했습니까? 몇 프로? 애매하네. 2%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기 8% 정도 됩니다. 얘 125도. 요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100도 정도 상승하면 8% 정도 뭐 더 커지는 거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잊지 마세요.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되더라? 더 늘어난 거 저렇게 한번 보여줘. 그 다음 나와 있는 압력, 산소식, 불활성 기체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개요랑 결론은 25점짜리는 반드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서 쓴 거야. 근데 아니 내가 이거 개요하고 결론 잘 못 쓰니까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멀어져. 가급적이면 나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쓴 겁니다. 읽어봐요. 본문 내용만 돼 있으니까 채점하는 게 아니고 읽어본다고. 읽어보니까 얘는 이까지는 알고 있는데 본문 내용이 약간 부실하네. 괜찮아. 이렇게. 그런데 본문 내용은 좀 잘 썼는데 개요는 쓰지도 않고 그러면 약간 애매한 거야. 합격권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죠. 밀려. 30점 내가 시험에 나왔다. 쓰나 안 쓰나 차이 없어요. 안 쓰고 한번 쳐보고 30점. 썼는데 30점. 본문 내용이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너무 부족해. 이런 개념일 수 있지. 그러면 개요는 적어놔. 개요와 결론은 당락에는 결정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런 개념은 없어요. 또 안 쓰시고도 학교 가신 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했다. 그죠? 화염 확산 속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끝까지 딱 보면 요 공식이었네요. 그죠? 화염의 확산 속도는 분모가 뭐였습니까? 결론. TIG 분자는 델타 F 그렇죠. 확산 또는 그죠. 가열 다르시 환산이 돼 있었는데 발화 시간이 짧을수록 위험하단 말이죠. 짧을수록 화염 전파 속도가 엄청 빨리 가고요. 가열이 많이 돼 있어서 예열이 많이 돼 있을수록 훨씬 더 빨라집니다. 화염이 미치는 영향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거, 그죠? 그리고 하는 거.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꺼주죠. 이렇게 꺼주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화염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거리, 화염에 대한 범위입니다. 화염에 대한 범위, 영향을 받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됩니까? 라면 외장재가 출발해요. 이 속뜻 이해되겠습니까? 건축물 표면에서 왜 가연성 재질을 표면에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되나요? 부분. 자, 불이 났어. 2층에서 화염이 분출하기 시작했네요. 그 3층, 4층을 벌써 가열 길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 확산速도 빠른 거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내장재나 외장재에 대한 드라이 비트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설명해 주는 거지.
야, 얘는 진짜 뭐 잘 알고 썼구나. 드라이비티는 이런 뭐 뭐 이런 방식들이 두 개 있다. 끝났다. 패널 안에 뭐를 집어넣었다. 소용없어요. 이런 거 적어줘야지. 그죠? 질문. 외장재 내부에 가연성 재질이 있다. 이 식에서 어디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 가연성 재질이다. 알루미늄 패널이 가연성 재질이잖아요. 내부 안에 충진재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 개념처럼 알루미늄 패널도 문제 심각했잖아. 그죠? 울산이었죠. 아르누보. 아, 그런 얘기 하면 되지. 아르땡땡. 그죠? 예. 그 건물이 외장이 다 타버렸죠. 외력 확산속도 빨랐어. 이해됩니까? 이 공식을 가져오면 안에 뭐가 있어요? 열 저항률이 있는 게 보입니까? 열 저항. 얘 있는 거 보이나요? 얘가 엉망이지. 이게 재질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영양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야, 재질 뭘로 써야 돼? 야, 얼만큼 화염, 윗방향으로 조심해야 돼, 아랫방향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순풍에 조심해야 돼, 역풍에 조심해야 돼, 이런 거잖아, 이건. 이건 재질이에요, 재질. 잘 이해해서 쓰세요. 이 공식을 잘 봐. 공식을 잘 안 보고 있었구나. 지금 왜 써? 고개 끄덕끄덕이면 되지.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맞습니까? TIG는 로시에 비례하는 거예요. 되겠지요? 예. 밀도가 시원찮고, 밀도 같다 하더라도 비열이 엄청 낮아. 그럼 금방 불 붙는다고요. 안다고. 그죠? 짧은 시간에 불 붙다 보니까 뭐, 엄청 확산 속도 빠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인데 뭐, 한 3-4개 층 동시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무서워.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가져와도 좋을 거고, 그죠? 예, 요 부분 눈에 보이게 정리해 주세요. 그죠? 정리. 그리고 상향, 하향, 뭐 그림 정리했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만약에 좀 안 적어졌고 저렇게 적는 게 좀 힘들었다 하면 체크해 두셔가지고 주말에 정리 다 하셔서 세팅해 두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 했는 게 만점용입니까 하면 아니에요. 만점은 여러분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할 때 그때 만점에 가까우시는 거지. 최소한 이 정도 써주십시오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장에서 이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실제로. 이 정도면 한 55점 정도 급 이상 가요, 글쎄요. 여기서 한 큐만 더 하면, 플러스 알파 더 하고, 한 고민만 더 하고, 한 플러스만 더 하면 합격권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틀까지만 쫓아가자라는 것들이 이런 거지. 한 주의 목표는 이 정도 문제입니다, 개수. 전체 보면 12개 정도 선이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매번 이제 들을 때마다 그 범위에 대해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밖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되어 가고 있는 건 계속 갔으면 좋지. 추가하고, 누적되고 추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휴식 좀 하시고, 식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